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는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최우수 기관사로 선정된 유태인 기관사를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인천교통공사에서 최우수 관제사로 선발된 김건양 씨를 만나봅니다. 김건양 씨가 근무하는 인천지하철 2호선은 지난해부터 완전 무인열차로 운행되고 있어 관제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하는데요. 특히 입사 9년 차인 김건양 관제사는 인천교통공사 최초로 최우수 기관사와 최우수 관제사 타이틀을 모두 거머쥔 인물이라고 합니다. 지하철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꿈을 이룬 김건양 씨, 지금 만나봅니다. 네, 인천교통공사의 김건양 관제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축하드립니다. 2024년도 인천교통공사 우수관제사 선발대회 영예 1등이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굉장히 젊은 관제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어제는 사실 서울교통공사의 최우수 기관사로 선발되신 유태인 기관사님을 저희가 만났는데, 인천교통공사도 해마다 이렇게 선발대회를 하나 봅니다. 예, 매년 저희 관제사들 경우에는 네. 뭐 기량 향상 차원이나 아니면 그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매년 예.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전체 인원이 필기 시험을 본 후에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성적 우수자를 선정하고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우수 관제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기 시험도 보고 실기 시험도 보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그 기관사님은 금배지도 받고 상금도 받으셨더라고요. 여긴 뭐 받으셨어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우수 관제사 선발됐을 경우에는 네. 상금이랑 표창이 주어지고요. 예. 우수 기관사 선발되면 상금, 금배지 동일하게 수여받고 있습니다. 네. 금값도 비싼데 좋으시겠어요. 네. 그 필기 시험은 뭐 대충 알겠는데, 그 실기 시험 볼 때는 어떤 식으로 시험을 보나요? 관제사 분들은요? 최종적으로 필기 시험을 통과한 인원이 이제 연구 발표라고 해서 네네. 그 새롭게 개선될 사항이나 뭐 관제사로서 기량을 좀 축적할 수 있는 네네. 그런 PPT 자료를 준비한 다음에 저희 임원진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조금 더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개선시키는 목적에서 PT 발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 그런 것도 하시는군요. 네. 어떤 주제로 혹시 발표하셨어요? 저희 인천지하철 2호선은 그 무인 열차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위험 사항이 있었을 때 그걸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주제를 삼았고요. 네. 그런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야, 굉장히 제가 딱 들어보니까 엘리트 관제사님이구나. 그렇지 않은데요. 예. 요번에 근데 이게 어려운가 봐요. 이번 대회 3번째 출전해서, 그러니까 삼수해가지고 1등 하셨다고 들었는데. 예, 제가 관제실로 발령이 난 지 만으로 3년이 조금 지났는데 네. 첫째 해, 둘째 해는 제가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참가의 의의를 뒀고요. 예. 세 번째 해가 됐을 때 제가 조금 더 도전하는 김에 좀 더 좋은 성과를 가지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좋은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네. 우리나라 사람은 3-3번이잖아요. 3-4번 만에 좀. 네. 근데 우리 김건양 관제사님이 대단한 것이, 이 공사 최초로 최우수 기관사도 되셨고 이번에 최우수 관제사도 되셨대요. 야, 이거 둘 다 이렇게 최우수 받는 경우가 이번에 처음이었다면서요. 예, 저희 회사에서 최초인데요. 사실 네. 그거를 뭐 이루겠다는 욕심보다는 저희는 매년 관제사든 기관사든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전 업무를 하기 때문에 네. 그 적게는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을 뒤에 승객들 분들을 모시고 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 업무를 할 수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평가하고 성적 저조자에 대해서는 재평가, 재교육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고생하는 김에 조금 더 제가 노력을 해서 수상까지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했고요. 네. 그리고 저 혼자는 뭐 할 수 없더라고요. 저희 팀장님 포함해서 저희 선배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좋은 네.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최우수 관제사를 보니까 뭐
베스콘이라고 하더라. 베스콘. 네. 예, 베스트 컨트롤러라고 하고요. 예, 베스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최우수 기관사도 받으셨잖아요. 이거는 탑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탑콘? 예. 그 항공 전투기 최고의 조종사를 탑건이라고 그렇죠.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그 이름에서 따온 이제 이름인데 열차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네. 열차를 조정하고 이제 고장 조치를 하기 때문에 컨트롤러라고 이제 명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탑 컨트롤러, 예. 탑건에 따라서 탑콘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탑콘의 베스콘이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영광입니다. 이런 분을 네. 만나 뵙게 돼서.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대충은 알고 있지만 지하철에서 기관사와 관제사의 역할이 어떻게 좀 다른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기관사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제로 열차 운전실에 탑승을 하고요. 네, 탑승한 상태에서 운전도 하고 그리고 열차는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예, 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죠. 일회 사항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열차를 즉석에서 고치고 이동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환자 발생하면 출동해서 조치를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오퍼레이터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사는 그렇고. 예. 관제사 같은 경우에는 열차가 운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갖춰져 있거든요. 네. 신호 시스템도 있고 전력 그리고 기계, 기관사 모든 분야를 총망라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제사 하면 흔히 우리가 항공기를 연상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 지하철이나 열차도 관제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그 인천 지하철 2호선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예, 예.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완전 무인 열차로 지금 운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기관사가 지금 없는 건가요? 아, 예. 현재 기관사는 탑승해 있지 않고요. 네. 최초에는 저희 인천 지하철 2호선도 2016년에 개통하면서 안전요원이 투입돼서 예. 일회사항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시스템이 점점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안전요원이 탑승하던 방식에서 무인 운행으로 전환된 최초의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네. 매일 20만 명 가까이 이용하는 노선에서 이렇게 무인화된 사례는 국내에 없기 때문에 처음이군요. 전국 최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보면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인 네. 열차기는 하는데 내부 안전 요원이 타고 있더라고요. 예, 예. 예, 근데 인천 지하철 2호선 지금 완전 무인화가 됐다. 되게 획기적인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이게 좀 안전상의 문제가 없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괜찮습니까? 물론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네. 저희 사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고 사장님 이하 똘똘 뭉쳐가지고 여러 가지 시스템 개선을 해왔어요. 그래서 예. 감시하는 장치라던가 아니면 즉석해서 그 조치할 수 있는 훈련도 계속 시행을 해왔고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시스템이 안정화됐기 때문에 뭐 걱정하시는 만큼 위험하지 않고요. 네. 안전하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저같이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왜 카페만 해도 요새 무인 카페 많은데 그런데 가면 가끔 뭐가 막혀서 곤란할 때가 있으면 사람이 좀 있었으면 싶을 때가 있는데 예, 예. 또 그런 좀 사소한 문제들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문제들이 예,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뭐 열차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뭐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관제실에 알람을 통해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열차가 고장 나면 알람을 통해서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고 출동도 바로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예, 출동도 바로 조치를 하게 돼 있고요. 예, 예. 그리고 화재가 발생해도 알람이 바로 올라오기 때문에 다음 역에서 열차가 자동으로 쓴다던가 그리고 직원을 바로 출동을 시킬 수 있게 제가 객실 내부에도 CCTV가 다 설치되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여러 방면에서 저희가 감시를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합니다. 근데 왜 그 지하철 같은 경우에 제일 이제 승객들 안전사고 걱정되는 게 문 여닫고 할 때잖아요. 예, 예. 끼임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 예, 예. 사람이 없어도 이게 안전한지 어떤 사태에 이렇게 바로 대처할 수 있을까 이게 살짝 제가 걱정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승강장에서 열차에 승객분들이 끼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출입문 같은 경우엔 5회 정도 그 여닫기 시험을 하고요. 5번 정도. 예, 예. 네. 그래도 이제 계속 끼신다면 당연히 열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시스템상 설계가 돼 있고요. 아. 그리고 승강장 안전문이라고 해서
그 PSD라고 하거든요. 그 스크린 도어 스크린 말씀하시는 도어를 거예요? 말씀한 거고요. 네. 스크린 도어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출입문을 닫힘을 시도했다가 안 닫히면 다시 열려서 출발하지 못하게끔 네. 안전측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원을 출동시켜서 안전하게 네. 확인 후에 열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무인 열차가 운행되면서 관제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그 전에 기관사분들은 뭐 다 어디 가셨어요? 무인화가 됐다고 해서 뭐 기관사들이 설 자리를 잃은 건 아니고요. 최초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처음에는 무인 운행을 했지만 혹시 모를 위험 때문에 탑승했다가 시스템이 안정화된 걸 확인하고 이제 하차를 하신 거고요. 예. 요즘 최근 많이 생기는 기관들이 경전철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 기관들은 효율화를 위해서 이제 사실 무인화를 진행하긴 하지만 그 기관사의 유무는 사실은 경전철이라든가 아니면 열차의 규모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예. 최근에 GTX A 노선 같은 경우에도 열차가 네. 크고 길기 때문에 기관사가 탑승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무인화 시스템 어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우리 김건양 관제사님도 기관사에서 관제사로 아마 일을 바꾸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 본 직렬은 어디 가지 않고 저는 이제 기관사고? 승무라는 기관사라는 네. 직렬이고요. 네. 그리고 대신에 제가 직군 전환을 한 건 아니고 기관사 승무라는 직렬 중에서 그 관제사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김건양 관제사님 인천 지하철 관제센터에 근무를 하시죠? 네, 거기 맞습니다. 몇 분이나 계세요? 총 지금 관제 지원팀까지 해서 네. 110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와, 그중에서 어느 파트에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관제사가 있는데요. 네네. 제가 속한 열차 고객 관제사가 있고요. 예. 그리고 전력 관제, 기계 관제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차 고객 관제사. 네, 맞습니다. 예, 열차 고객 관제사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인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열차가 잘 운행될 수 있게끔 감시, 통제,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고객 응대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안내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고객 민원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하루 종일 제가 보면 모니터를 들여다보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몇 개의 모니터를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모니터를 세보진 않았지만 네. 상당히 많은 모니터, 수십 개의 모니터가 있어요. 그래서 예. 저희가 그거를 한 번에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모든 알람이 설정되어 있어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저희한테 즉각 알려줄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요. 모니터가 이렇게 수십 개가 있는데 문제가 있으면 그 모니터에 이렇게 알람이 발생해서 거길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팝업 기능도 있고 소리도 나기 때문에 저희가 즉각 인지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그 모니터를 다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 관제사들이 나눠서 감시하고 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네네. 교대 근무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몇 시부터 하루 24시간 돌아가나요? 열차 운행하는 시간은 당연히 저희가 감시하고 예. 통제를 해야 되고요. 열차 운행이 하지 않더라도 저는 그 시간에 작업을 하거든요. 유지 보수를 네네.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24시간 계속 쉬지 않고 관제실은 운영이 되고요. 그렇겠네요. 저희 직원들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밤 근무 힘든데 저도 이제 숙직을 조금 해봐서 아는데 그 여파가 뭐 나이가 드니까 막 하루 이틀까지 가더라고요. 괜찮으세요? 물론 뭐 야간 근무가 예. 뭐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누군가는 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지 또 안전하게 네.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적응을 했고요. 예. 뭐 기분 좋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말씀을 나누는데 아직 군기가 딱 들어있는 군인 같은 느낌이 살짝 듭니다. 입사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만으로 9년 정도 조금 넘었습니다. 2016년에 입사를 네. 하셨는데 예. 벌써 최우수 기관사 됐지, 최우수 관제사 됐지. 네, 이제 9년 정도 되셨는데 네. 근무하면서 좀 아찔했던 순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습니까? 작년에 네. 발생했던 이벤트가 생각이 나는데 네. 저희 열차 내에는
출입문 비상 핸들이라고 해서 비상시에 출입문을 승객분께서 개방을 하시고 예. 이제 취급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거 이제 그거는 어떻게 칸칸이 있나요? 아니면 뭐 맨 앞칸에만 있는 거예요? 각 출입문마다 설치되어 있고요. 아. 그래서 비상시에는 고객님께서 직접 그 장치를 취급하시고 열어서 나갈 수 있게끔 수동으로 문을 열 수 있게끔. 예예. 네네. 그런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장치는 위급 상황에서만 사실은 사용해야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열차 출입문이 열리면 반대편에 열차가 지나갈 수도 있고 그렇죠. 떨어진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한 고객님께서 그 장치를 취급을 하셨고요. 출입문을 개방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나가신 다음에 예. 이제 도주를 하신 거죠. 도주라는 표현 적합할지 모르겠는데요. 아, 그 역이 아닌 데서 나가셨어요? 승강장에서 나가셨습니다. 승강장에서. 예, 승강장 중간에서 나가셨고요. 네, 네. 네. 아유, 큰일 날 뻔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열차 내 장비 같은 것도 네. 물론 이런 사례가 처음은 아니거든요. 종종 학생들이나 아니면 다른 시민분이 장난으로 취급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상상황이 아니면 취급을 자제하고 좀 시민의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차에 무슨 장비들을 또 만지나요? 비상 정차 장치를 취급하실 수도 있고요. 아, 그걸 이제 임의로 만지는 거예요? 예, 그게 사실은 안전함을 위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열차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그 장치를 취급하게 되는데 장난으로 임의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럼 갑자기 열차가 멈추고 막 비상이 걸리는 건가요? 어떻게 네, 되나요? 맞습니다. 그런 장치를 취급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멈춰야 되고 주변은 열차도 저희가 지시를 해서 통제를 해서 멈추고 이제 확인한 후에 이제 운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 분들은 왜 그러는 뭐 호기심에 단순한 호기심에 그러시는 건가요? 예, 뭐 다수는 호기심에 그런 장치를 취급을 하시고요. 잡아야죠. 잡으셨어요? 네, 일단은 저희 역사에 설치되어 있는 게이트를 통해서 네네. 누군가 취급했는지 확인했고요. 예. 그때 경찰의 신고를 통해서 인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죄로 처벌을 받나요? 철도안전법에 의해서 처벌이 예. 되고요. 예. 그거는 많은 분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장난이 아니라 좀 중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저는. 맞습니다. 중하게 뭐 벌금형도 주어지기 때문에 네. 사실 아무 이제 생각 없이 취급해서는 안 되는 장치입니다. 맞아요. 지하철에 CCTV 다 있습니다. 꼭 잡히게 돼 있어요. 예. 네. 환자도 종종 발생하죠.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네. 예, 환자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한 편이고요. 그 열차에는 다양한 승객분들이 탑승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호흡 곤란을 겪는 환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비상 상황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직접 우리 김건양 관제사님이 겪었던 사건은 어떤 게 있었나요? 약 5년 전인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기관사로 근무를 하면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다는 그 비상 인터폰 장치를 승객분께서 연락을 주셨고요. 예. 그래서 저는 관제실로 즉각 연락을 드려서 해당 역에서 역 직원이 바로 나와 있어서 역 직원이 CPR이라고 이제 응급 네. 조치를 했고요. 심폐소생술을. 예. 안타깝게도 그 환자분이 사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저도 이제 심리적으로 네. 제가 조금 더 빨리 조치를 했으면 어땠을까 마음의 죄책감도 가지고 네. 다음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기관사나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CPR 교육을 심폐소생술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다 의무적으로 예, 응급 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예, 그래서 받으시는군요. 예. 다른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환자분을 살리신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환자분이 건강하게 귀가할 수도 있도록 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지하철 역사에 그 제세동 장치인가요? 제세동기 장치가 예, 있습니다. 다 그 역마다 있나요? 예, 역마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게 좀 어디 있는지 좀 평소에 보면 급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저희 역 직원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CPR뿐만 아니고 제세동기 장치도 저희가 네. 어떻게 동작하는지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어서 예. CPR 이제
취급을 하다가 그게 여의치가 않으면 그 장치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진짜 굉장히 어렵지만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굉장히 보람 있었던 순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기관사 업무랑 관제사 업무를 하면서 아침 일찍 저희가 열차를 운행하고 있거든요. 네. 5시 반이면 첫 차가 출발하는데 그때 저희가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첫 출근을 위해서 나와 계세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한 일이구나. 저희가 안전하게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네네. 많이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 지하철 2호선에서 일을 하시는데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운행을 하는 거죠? 저희 검단 오류역에서 예. 운현역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인천 서구에서 남동구까지 네.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5시 반에 첫 차. 네, 막 맞습니다. 차는 몇 시에? 약 1시까지 한 새벽 운행하고 1시까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이렇게 24시간 바쁘게 돌아가는. 네, 너무나 네.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네. 우리 김건양 관제사님 이제 뭐 최우수 기관사, 최우수 관제사 다 되신 분인데 처음에 어떻게 기관사가 되셨어요? 처음에 기관사라는 직업은 생소했었는데요. 저희 네. 가족 매형이 철도 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분께서 제가 진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기관사라는 직업이 매력이 있다 네. 말씀을 주셔서 그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제 고향이 인천으로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매형도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철도 쪽에서? 예,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 조금 가족끼리 모이면 서로 공감대가 매형하고는 쫙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저희 매형이 저를 또 좋은 길로 이끌어 주셔가지고 덕분에 이제 기관사도 하고 관제사도 하기 때문에 예. 제가 직장 내 뭐 어려움이나 다 같은 계통이기 때문에 예. 상담도 많이 드리고요. 네. 지금도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해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 철도 쪽을 이렇게 보면은 가족이 이렇게 한 분이 하면 같이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매력이 있나 봅니다. 네, 보통은 가족들이 하면 추천을 예. 해줘서 사실 그게 당락의 좌우는 되지 않고 당연히 이제 네. 공채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예. 그런 길이 있다는 걸 잘 일반 사람들은 생소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정보를 얻어서 이제 노력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뭐 인천도 뭐 세계적인 도시로 지금 뻗어나가기 위해서 많은 또 변화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인천 지하철도 예전에 인천이 고향이시라 그러니까 네, 인천이 고향입니다. 학창 시절에도 많이 타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때하고 지금이하고 뭐 한 20년 정도 이렇게 세월이 흘렀을 텐데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좀 눈에 띄는 변화가요. 제가 초중고 대학교를 다 인천에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학창 시절 계속 인천 지하철 이용했는데 그때에 비해서 노선도 새로 생기고 뭐 송도 연장도 되고 그때는 예. 하나였죠? 네, 그 인천 지하철 1호선 한 개 있었죠. 있었거든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네. 개항에서 예. 동막까지 운행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점차 연장이 돼서 지금은 송도 달빛 축제공원이라고 네네. 송도 구간에서 앞으로 이제 검단 신도시까지 연장이 될 계획이 있습니다. 네, 뭐 인천 분들은 그림이 확 그려지시겠지만 네, 다른 지역에 사신 분들은 잘 감이 안 오니까요. 하루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1호선 같은 경우에는 약 30만 명 이용하시고요. 2호선 같은 경우에는 경전철임에도 불구하고 약 20만 명 이상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천 지하철 2호선은 이제 경전철이니까 네. 조금 그 양수나 이런 것들은 좀 작겠어요. 두량 1편성으로 네, 그 네. 두량이라고 하면 차 2대가 이제 조성이 돼가지고 네, 네. 한 개의 열차로 이동을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두량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완전 무인화가 됐다 그러는데 아무래도 두량짜리니까 그게 조금 네, 맞습니다. 수월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뭐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서울에서도 저 인천 갈 때 지하철 이용해서 몇 번 간 적이 있거든요. 예. 좀 비교가 되실 것 같아요. 기관사 관제사 일을 다 하셨으니까 서울 지하철하고 인천 지하철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노선 측면에서는 서울이 워낙 이제 방대하기 때문에 네. 노선은
노선의 규모는 서울이 훨씬 더 이제 큰데요.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1호선, 2호선, 7호선 운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 그리고 BRT라고 해서 저희 버스, 그리고 월미 은하레일, 뭐 인천 터미널 이런 종합적인 걸 다 총괄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인천이 아주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종합교통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최우수 관제사로 모셨는데 거의 이제 질문 내용이 인천교통공사 대변인.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아는 대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하루 20만 명, 30만 명 되는 인천 시민들의 지금 발이 되어주고 계시는데 우리 김건양 우리 관제사님 앞으로 좀 하고 싶은 일, 이루고 싶은 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까지 운이 좋게도 2가지 상을 수상했는데 네. 제가 그걸 이루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그냥 제가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뭐 성과들이 제가 혼자 이룬 건 아니고 저희 동료들이 네. 다 도와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제 직무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예. 후배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 잘 성장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네. 너무 모범생 같은 답을 해주셔서 개인적으로는 이 휴일날 예, 교대 예. 근무하시니까 이제 뭐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이러시나요? 예, 보통 그런 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휴일에는 뭐 하세요? 휴일은 제가 요즘에 취미가 생겨서요. 네. 그 테니스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저는 또 무슨 역시 이제 관제사 기관사 일하신가 그쪽에 또 취미가 있으신가 했는데 또 업무와는 또 별개로 또 네네.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또 운동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테니스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예, 건강 잘 지키셔야지 또 인천 시민들의 아주 든든한 발이 되어 주시고 또 그 안전을 또 담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리 최우수 관제사 선발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24년 인천교통공사 최우수 관제사로 선발된 김건양 관제사였습니다.